결혼한 지 20해가 되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 민호와 나 사이에 이런 침묵이 흘렀던 게 말이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업무 보고 수준이 되어버렸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민호는 건조하게 말했다. 오늘 늦을 거라고, 저녁 준비는 안 해도 된다고.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였다. 나는 불만을 표했지만 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대충 넘어가려 했다.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0해를 함께 산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민호는 한숨만 내쉬며 지각한다고 나가버렸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고 나는 또 혼자가 되었다. 텅 빈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45의 나이에 2아이를 다 키워보내고 나니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나를 아내가 아닌 그냥 함께 사는 사람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아직은 여자였다. 그런 생각이 들자 왜인지 가슴이 아팠다. 언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잊고 살았던 걸까? 그날 오후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혼자 동네를 산책했다. 새로 생긴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카페 봄날이라는 간판이 정겨웠다. 평소에는 커피도 집에서 마시는 편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들어가고 싶었다.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재즈 음악과 함께 원두 향이 코끝을 스쳤다. 인테리어는 따뜻하고 아늑했다. 창가 쪽에는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감각적인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카운터에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보다 서너 살 어려 보이는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다. 재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그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처음 온다고 하니 직접 운영하는 카페라며 소개해 주었다. 손님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커피를 받으며 잠깐 손이 스쳤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감정이 언제 이후였을까?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재원이 직접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왔다. 서비스라고 했다. 좋은 손님에게는 특별 서비스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게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그 카페에 갔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커피와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재원과의 대화가 기다려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재원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읽고 있던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도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추천해 주었다. 음악 취향도 비슷했다. 내가 좋아하는 재즈곡을 알고 있을 때는 정말 신기했다. 민호와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서로의 취향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다. 민호에게 책이나 음악 이야기를 해도 그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재원과 대화할 때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그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내 의견에 공감해 주었다. 오랜만에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수진이로서 말이다. 어느 날 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냐고.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평범하다니. 나만큼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깊은 사람이 평범할 리 없다고 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가족들은 어떠냐는 질문에 남편이 있다고 답했다. 아이들은 다 독립했다고.
재원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행복하냐고. 순간 대답이 막혔다. 행복한가? 정말로 행복한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원은 말했다. 가끔은 그런 것 같다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의 행복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다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정말 그랬다. 나는 언제부터 내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남편의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집안일에 쫓겨 사느라 정작 내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재원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눈빛,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내가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결혼한 여자가, 두 아이의 엄마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민호가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 편이었다. 회식이 취소되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 TV만 봤다. 나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지도 않았다. 잠자리에서 민호의 등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아니면 애초에 가까웠던 적이 있기는 한 걸까? 20해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분명 서로를 사랑했는데, 며칠 후 재원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카페가 정기 휴무라고 혹시 시간이 되면 전시회를 같이 보러 가지 않겠냐고 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전시 같다면서. 손이 떨렸다. 이건 데이트 신청이 아닌가? 결혼한 여자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설렜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시간이 된다고 가보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다.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다음 날 전시회장에서 재원을 만났다. 평소 카페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달랐다. 캐주얼한 옷차림이 잘 어울렸고 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다. 그림 한 점 한 점을 설명해주는 그의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전시를 보고 난 후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오늘이 처음 카페 밖에서 만나는 자리였다. 재원은 말했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나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다. 그때 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매력적인 여자라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동시에 가슴이 뛰었다. 나는 당황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도 재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다. 결혼한 몸이었으니까. 재원은 내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웃었다. 부담 갖지 말라고. 그냥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도 나만큼이나 이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다. 죄책감과 설렘이 교차했다. 민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정이 소중하기도 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는 또 야근이라며 늦는다는 문자를 보냈다. 혼자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다. 재원과 함께 있을 때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분명 지금보다 훨씬 생기 있고 밝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홍조가 남아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여자다운 표정이었다. 이런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그 후로 재원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다.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전시회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져 갔다. 나도 모르게 재원을 만나는 날이면 특별히 화장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다.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오후 재원의 카페에 갔다. 평일 오후 비까지 내리니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 재원은 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문을 잠갔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자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게 말이다. 카페 안은 은은한 조명과 함께 더욱 아늑해졌다. 재원이 특별한 원두로 내린 커피는 향이 깊고 진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어느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있었다. 재원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재원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고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재원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민호의 거친 손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아니, 빼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꽃잡고 싶었다. 재원이 내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입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재원이 일어나 내 옆으로 더 가까이 와서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떨리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재원이 내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말 아름답다고, 이런 여자를 만난 게 꿈만 같다고.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거부할 수가 없었다. 재원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이었다. 민호와는 언제부터 이런 키스를 해본 적이 없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다. 재원의 손이 내 등을 어루만졌고 나도 모르게 그의 목을 감쌌다. 이성이 흐려져 갔다. 20해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욕망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재원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를 원한다고, 미치도록 원한다고.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재원의 손이 점점 대담해졌다. 내 허리를, 등을 어루만졌다.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아니, 거부할 수가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목말랐던 감정이었다. 재원이 소파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2층 사무실로 올라가자고, 거기가 더 편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손에 이끌려 계단을 올라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2층 사무실은 아담하고 아늑했다. 작은 소파와 책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비 내리는 풍경. 재원이 나를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꿇고 앉아 내 손을 잡았다. 그때 재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결혼한 여자다. 2아이의 엄마다. 아무리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비록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지만 20해를 함께 산 사이였다. 이렇게 배신할 수는 없었다. 나는 급히 일어나며 재원의 손을 떼어냈다. 미안하다고, 이럴 수 없다고 말했다. 재원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내 진심을 알아차린 듯 아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계단을 내려가며 온몸이 떨렸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뻔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었다. 재원의 키스가 아직도 입술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 귓가에 속삭인 그의 목소리. 모든 게 생생했다. 만약 그때 재원의 휴대폰이 울리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 상상만 해도 온몸이 뜨거워졌다.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거의 선을 넘을 뻔했다. 20해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뻔했다. 그 생각을 하니 등에 식은땀이 났다. 민호가 늦게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피곤한 표정이었다. 그를 보니 갑자기 마음이 아팠다. 20해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비록 지금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지만 한때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이였다. 민호가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을 때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오랜만에 가까이서 본 민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다. 머리에 흰머리도 조금씩 보였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다. 재원과의 만남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다. 재원과 함께 있을 때의 설렘과 행복감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며칠 동안 재원의 카페에 가지 않았다. 그에게서 문자도 왔지만 답하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같은 메시지들이었다. 하지만 답할 수 없었다. 답하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마음을 정리하고 재원을 만나러 갔다. 그는 나를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연락이 없어서 정말 걱정했다고, 나에게 뭔가 잘못 말한 게 있나 싶어서 밤잠을 못 잤다고 했다. 나는 재원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지난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다고, 그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지만 이 관계는 계속될 수 없다고. 나는 결혼한 여자이고 가정이 있다고. 재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난번에 너무 성급했냐고, 내가 부담스러워한다면 천천히 가겠다고. 하지만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재원의 눈가에 아쉬움이 스쳤다. 하지만 내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했다. 내가 정말 불행하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친구로서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재원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나와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라고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카페를 나오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그의 품으로 달려갈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한 키스와 포옹이 그리웠지만 참아야 했다. 재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다. 허전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의 키스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었고 그 따뜻한 품이 그리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민호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원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은 게 있었다. 나도 아직 사랑받고 싶어 하는 여자라는 것, 그리고 내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그 행복을 다른 남자에게서 찾으려 했던 건 잘못이었다. 진짜 행복은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되어야 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우리 관계가 너무 소원해진 것 같다고, 다시 예전처럼 대화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론 재원과의 일은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민호는 처음에 당황스러워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그냥 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자기도 요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나를 소홀히 대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었다. 20해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목소리 말이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이야기했다. 민호는 최근 승진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집에 와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일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나도 솔직하게 말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내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냥 집에서 민호를 기다리기만 하는 게 공허하다고.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든 해보라고 했다. 그동안 나 혼자 집안일을 다 맡겨서 미안했다고. 앞으로는 자기도 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20해 만에 처음 나누는 진짜 대화 같았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랜만이었다. 재원이 없었다면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을까 싶기도 했다. 며칠 후 민호가 정말로 일찍 들어왔다. 그리고 꽃을 한 다발 사들고 왔다. 20해 결혼 생활 중에 꽃을 사온 것은 처음이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냥 고마워서라고 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날 저녁 우리는 외식을 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으니 신혼 때 생각이 났다. 그때도 이렇게 마주 앉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민호는 주말에 둘이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너무 오래 일만 하느라 나를 소홀히 했으니 이제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완벽해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민호는 가끔 늦게 들어왔고 나도 가끔 재원 생각이 났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노력하려는 마음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희망적이었다. 재원과의 만남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나도 아직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라는 것, 내 행복도 소중하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가정의 소중함도 새삼 깨달았다. 20해를 함께 산 민호와의 관계를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서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 순간 재원의 부드러운 손이 떠올랐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고, 나 때문에 자기도 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앞으로 더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나도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답했다. 나도 더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재원과의 추억은 내 마음 한구석에 소중하게 간직하기로 했다. 그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깨달음도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 내 가정을 지켜나가야 했다. 몇 주 후 우연히 재원의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다. 잠깐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재원은 다른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다.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새로운 인연인 것 같았다. 재원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다. 나도 이제 내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야 했다.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렸지만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이제는 민호와 함께 새로운 20년을 만들어 가야 할 시간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일찍 들어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다. 나는 그의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었다. 왔어? 응, 고마워. 이런 일까지 하고. 뭐 이런 일까지는. 앞으로 자주 할 거야. 나도 이제 변할 때가 됐어.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둘 다.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20해를 함께 살아온 사람과 앞으로도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재원과 함께 봤던 그 달과 같은 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민호와 함께 보는 달이었다. 같은 달이지만 다른 의미였다. 한순간의 유혹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